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비바람의 계절을 저와 함께 지나오신 동반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어떤 학위나 직함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인생의 황혼기를 넘어서며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켜볼 만큼 오래 살아온 사람이며 인생이라 불리는 여정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가는 수많은 벗들을 배웅해 온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비극은 대부분 질병이나 물질적 결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어왔던 인간 관계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도 같습니다. 젊었을 때 기차는 빠르고 시끌벅적하고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오르내리며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이름이 불리고 안부를 묻는 존재라는 감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넘어서면 그 기차는 점점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정차하는 역은 드물어지고 소리는 잦아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공백의 소리를 또렷이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두려운 이유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충분히 고요해져서 누가 여전히 나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조용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언젠가 어느 날 자신이 더 이상 자녀들의 삶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부모로 하여금 더 많이 말하게 만들고 더 많이 걱정하게 만들며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붙잡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해 나이를 넘긴 많은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공통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실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도 방향이 잘못되면 사람을 곁에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그저 조용히 상대를 더 무너지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저는 효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나이를 넘긴 많은 부모들이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아주 익숙하고 아주 일상적인 세 가지 습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것들은 너무도 작아서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을 서서히 다치게 만드는 충분히 강한 습관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왜 자녀들의 전화가 줄어들었는지, 왜 식탁에는 여전히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은지 고민하고 있다면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상한 충고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기차가 또 하나의 역을 지나가기 전에 그 습관들을 제자리에 놓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나이를 넘긴 많은 부모들이 흔히 반복하는 한 가지 실수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과거의 희생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도 익숙합니다. 부엌에서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처럼 익숙하지요. 옛날에 부모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는 아니? 부모가 없었다면 지금의 네가 있었겠니? 이 말들은 누구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들의 출발점은 아주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이해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아주 천천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을 들여다보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꺼낼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들고 있는 양동이에 돌 하나를 더 얹고 있는 걸까요? 이미 삶의 무게로 가득 찬 그 양동이에 우리의 돌은 무게를 덜어줄까요?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까요? 저는 구로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던 김영자라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으로 이를 가져와 바느질을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바늘에 피가 묻을 정도였다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각자 가정을 꾸린 뒤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할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너희 공부시키려고 공사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쁘기만 하니. 처음에는 아이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더 자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야기는 늘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점점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전화 통화는 짧아졌습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은혜를 잊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마치 과거가 언제나 현재보다 더 무거운 저울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아주 조용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희생이 누군가를 곁에 붙잡아 두기 위해 반복해서 언급될 때 그 기운은 변합니다. 본래 따뜻했던 사랑도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섞이면 무거운 기운이 됩니다. 마치 공적을 기록한 현판이 너무 많이 걸린 사원처럼 들어오는 사람은 존경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누군가에게 무거운 양동이를 들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돌아오기 전에 먼저 그 양동이를 내려놓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다음에 희생의 기억이 떠오를 때 그것을 잘 읽은 책처럼 마음속에만 간직해 보십시오. 꼭 말해야 한다면 한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옛날에 부모가 너를 위해 대신 부모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양동이는 한결 가벼워지고 집안의 기운은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양동이가 가벼워졌을 때 또 하나의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말들이 사실은 집안으로 찬바람을 불어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어갈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를 넘긴 많은 부모들이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는 그러나 매우 흔한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비판입니다. 이런 말들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 왜 부모 말 좀 듣지 않니? 부모가 이미 말했잖아. 평생 쌓아온 경험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겠니? 말하는 사람은 비바람을 막아주려고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차가운 바람이 가슴 한가운데로 그대로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가볍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비를 피하라고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이치게 하고 있는 걸까요? 대화를 나눈 뒤에 아이가 점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아이가 말을 아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방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분당에 살던 박동호라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건설회사에서 40년이 넘게 일하며 도면을 보고 오류를 수정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고치는 것은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딸은 이미 나이를 넘겨 가정을 이루고 자기 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와 남편이 바쁘다거나 일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늘 아주 옳은 말로 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처리한 방식이 썩 좋지 않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일은 아빠가 이미 겪어봤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로잡아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딸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야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긴 통화는 짧아졌고 큰일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슬픈 일은 혼자 삼켰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딸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와의 통화는 마치 수정받는 책상 앞에 서 있는 느낌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곳에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방에서 굳이 우비를 벗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에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뒤에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함이 필요합니다. 비판은 아무리 걱정의 옷을 입고 있어도 여전히 찬바람입니다. 당장 집을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서서히 온기를 꺼뜨립니다. 거리감은 다툼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말하려다 그만두는 순간들에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다음에 아이가 이야기를 꺼낼 때 조언하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냥 들어주길 바라니 아니면 의견을 말해주길 바라니 아이가 그저 들어주길 원한다면 입이 아니라 귀가 일하도록 두십시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방 안의 바람은 훨씬 잦아듭니다. 그리고 방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아이들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곁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부모의 마음속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쌓이면 또 하나의 습관을 낳습니다. 감정을 사용해 아이를 곁에 붙잡아 두려는 습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세 번째 습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알아차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가장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꾸짖는 말도 아니고 가르치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아주 애틋하게 들리는 말들입니다. 네가 안 오면 엄마는 너무 외로워. 집에 네가 없으니 아빠는 밥맛도 없어. 엄마에게는 너 하나뿐이야. 이 말들은 날카롭지도 차갑지도 않습니다. 솜처럼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그 부드러움 때문에 이 말들은 아주 단단히 사람을 감쌉니다.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자녀들의 어깨 위에 올려 대신 지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온다면 그것은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 무거워서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대구에서 홀로 살고 있던 최미숙이라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결혼해 서울에 살며 일과 어린아이 돌봄으로 늘 바빴습니다. 주말에 내려오지 못하겠다는 딸의 말에 그녀는 늘 전화 너머로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바쁜 건 알지만 엄마는 너무 속상하구나.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가랑비처럼 반복되었고 매일같이 마음을 적셨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더 자주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보상하고 감정을 보상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날들을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점점 전화벨이 울리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통화가 자신이 충분히 효도하고 있는지를 시험받는 자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화도 방문도 점점 줄였습니다. 엄마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아주 미묘한 법칙입니다. 사랑이 감정적인 조건과 결합되는 순간 그 형태는 바뀝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평가받아야 하는 곳이 됩니다. 에너지의 언어로 말하자면 따뜻한 기운이 당기는 기운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면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더라도 결국 손을 놓으려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없을 때 부모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는 집, 감정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시원한 물가의 정박지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다음에 아이가 오지 못한다고 말할 때 엄마는 외롭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일 먼저 잘 챙기고 시간 될 때 오려무나. 엄마는 괜찮아. 그리고 정말로 스스로를 괜찮게 만드십시오. 제대로 된 한 끼 식사, 짧은 산책,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작은 즐거움 하나로 말입니다. 단 한 문장만 바꿔도 그 끈은 느슨해집니다. 끌어당김이 사라질 때 자녀들은 비로소 스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끈, 가르침의 끈, 감정의 끈, 이 세 가닥의 끈이 느슨해질 때 그 집안에는 새로운 빈자리가 생겨납니다. 그 빈자리는 상실이 아닙니다. 온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의지하지 않고도 단단히 살아가는 법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끌어당기기를 멈춘다고 해서 거리가 반드시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의자를 반듯하게 다시 놓고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습관은 희생을 제자리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모가 너를 위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부모는 기뻤다. 혹은 지금 네가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아이의 어깨에 매달린 무거운 자루가 아니라 큰 나무를 키워낸 땅이 됩니다. 희생은 내려놓을 때 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복은 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습관은 조언하기 전에 갈림길을 하나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서둘러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짧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그냥 들어주길 바라니, 의견을 말해주길 바라니. 그 질문은 갈림길 앞에 세운 이정표와 같습니다. 아이가 그냥 들어줘라고 말한다면 입이 아니라 귀가 일하도록 두십시오. 아이가 의견을 말해줘라고 한다면
먼저 이해부터 한 뒤에 조언을 꺼내십시오. 아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방안은 더 따뜻해지고 이야기는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습관은 자신의 감정을 아이의 일정에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네가 안 오면 엄마는 너무 외로워. 대신 바쁘면 네 일 먼저 챙기고 시간 될 때 와서 엄마랑 밥이나 먹자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자신을 돌보십시오.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기고 잠깐 산책을 하고 친구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화분 하나를 가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에게 내적인 힘이 생기면 아이들은 더 이상 보상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아니라 따뜻함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이 아이들을 즉시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운을 바꿉니다. 기운이 바뀌면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사람은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받지 않는 곳, 빚진 마음이 들지 않는 곳, 죄책감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아주 조용한 변화 하나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아도 당신은 스스로 더 단단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변하는 것은 자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녀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다만 더 자랐고 더 바빠졌으며 어깨 위에 짊어진 것이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변한 것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온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 습관들이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로 조용히 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두려운 이유는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픈 것은 아이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가 와서 같은 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도 마음은 더 이상 열려있지 않은 상태. 말소리는 오가지만 옮기는 희미해진 상태. 그것이 가장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주 작은 의식을 하나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딱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숨을 느낄 때처럼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만 묻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희생을 빚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잔소리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서운함과 슬픔으로 아이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정면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아이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세요. 가르치지도 말고 공을 내세우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마십시오. 딱 한 문장만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부모는 그냥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거기서 멈추십시오. 아무 말도 더 붙이지 마세요. 그 빈자리에 침묵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두십시오. 노년은 강이 하류와도 같습니다. 물살은 빠르지 않지만 깊고 고요합니다. 당신의 집에 아이들의 온기가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의무 때문에가 아니라 평안함 때문에, 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을 단 하나만 바꿔도 그 다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